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최근에 공우주 시장 분위기가 암울한 상황에서 내일 두 종목이 또 함께 상장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타이밍에 두 종목이 동시에 상장한다는 게 상당한 부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상장하는 성우는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분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종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종목의 주관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우는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이었고 유진스펙은 뭐 이름에 나와 있듯이 유진투자증권이 주관사였으니까요. 청약을 하신 분들은 주관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먼저 두 종목 중에 성우부터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물량을 배정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의무확약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종 의무확약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수요 예측 때보다 10배 넘게 늘어나서 35.8%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확약이 30%가 넘었으니까요. 어찌되었던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이 배정받았던 물량 중에 3분의 1은 상장일에 팔지 못하게 되니까 저는 일단 이 부분이 기대할 만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확약을 세부적으로 보면 3개월과 6개월 확약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장기간 확약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우는 상장일에 26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고 전체 주식의 17.7% 물량만 유통될 수가 있으니까 유통 물량은 아주 좋은 수준이고요.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도 47만 주 뿐이니까 기존 주주가 상장일에 영향을 크게 주기도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다만 사이즈는 조금 크다 보니까 유통금액이 853억 원으로 가볍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유통금액은 아주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성우는 두 번째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유통물량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의 명단을 잠깐 보고 가면 사모펀드 한 곳이 약 15만 주, 그리고 상장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보유했던 물량이 약 32만 주입니다. 아마도 이들 주주는 공모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일에 이 물량 대부분을 매도를 하겠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존 주주가 상장일 흐름에 영향을 줄 만한 수량을 보유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 확약도 많이 늘어났고 또한 유통 물량도 좋다는 부분이 긍정적인 포인트이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현재 분위기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 월요일에 상장했던 클로봇 완전히 박살이 났죠. 2,400개 넘는 기관이 참여를 하면서 수요 예측에서 아주 흥행을 했던 종목이었지만 결국 상장일에 공모가 한 번 넘지 못하고 쓸쓸하게 마감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저번 주에 한 캔부터 시초가 대비 주가가 거의 올라가지 못하면서 결국 클로버처럼 이렇게 공모가를 상장일에 한번 찍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흘러오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무지성으로 공모가가 이제 계속 초과되는 일은 중단되길 바라보고요. 특히나 기술 특례 종목들은 더욱더 깐깐하게 판단을 하면서 청약을 해볼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런 분위기가 성우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성우는 기술 특례에 상장하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보니까 PER이 20배 넘어가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종목도 공모가가 초과되었다는 게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PER은 18.9배로 상장하기 때문에 공모가의 밸류가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올해 하반기부터 테슬라에 탑재되는 4680 배터리 부품을 공급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LG 엔솔이 만드는 4680 배터리에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니까요. 현재도 실적은 괜찮지만 내년 이후 실적도 기대를 해볼 만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전지 종목들이 여전히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우의 주 고객사인 LG에너지솔루션도 여기 차트를 보시면 최근 두 달간은 주가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실적이 괜찮고 또한 4680 배터리 등 앞으로 기대할 만한 재료가 있다는 점은 저는 이 종목의 세 번째 기대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진스펙을 잠깐 보고 갈 텐데요. 스펙 중에서 이번 달에 상장을 했던 종목은 없었고 마지막 상장한 종목이 지난 9월이었거든요.
지난 9월까지 상장했던 스펙들을 보면 상장일의 공모가 대비 50% 이상은 한번 시세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분위기에서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유진 스펙은 모집하는 금액이 90억 원으로 사이즈가 소형이라는 부분을 조금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유진 스펙이 장 초반에 시세가 크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함께 상장하는 성우가 또 애매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결국 두 종목은 함께 상장을 하다 보니까 수급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최근의 분위기가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을 모두 청약한 저의 입장에서도 상장일에 큰 시세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50% 정도까지 한번 시세를 보여주길 바라보고 있는데, 시초 가격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려는 심리는 이제 거의 사라진 상황이니까요. 시초 가격이 높게 뜨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래도 시초가 이후에 주가가 쭉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반전시켜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우의 이자 비용을 체크를 해보면 약 1600주당 비례 한 주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한 주를 배정받기 위한 증거금으로는 2560만 원이 필요했었고요. 금리 3% 파킹 통장으로 이틀간 이자가 3560원입니다. 그리고 균등 배정으로 최소 한 주는 받으셨을 테니까 이 종목의 손익분기점은 36,000원 정도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침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